네, IG의 극복입니다. 제가 신장 지킴이도 아닌데 이런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뭔가 신장 공익 채널 운영하는 것 같네요. 저도 서서히 신장이 나빠지고 있겠지만 뭐 어쨌든 오늘 담배 이야기 갑니다. 오늘 그 담배 이야기 하기 앞서서 최근에 담배에 관한 그 연구 결과 이런 것들에 있는 최신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뉴스를 하나 캡처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하루 2개 피만 피워도 60% 증가. 흡연자 사망률 비교해 보니, 이게 제목인데 제가 얼른 들어가서 봤죠. 중요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 흡연량이 2개, 3개의 정도를 피시는 분들은 이 담배 피는 게 적다 하더라도 비흡연자보다 사망 위험이 60%가량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하루 11개에서 20개 배의 담배를, 그러니까 한 갑을 다 피우는 사람이라면 그 수치는 13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갑이 20개 피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 피시는 분들, 반갑에서 한 갑 피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고, 이번 연구에서는 32만 3,826명을 최대 19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22개의 코호트 연구 데이터가 사용됐다. 흡연량에 따라 봤을 땐 하루 2개 피에서 5개 비를 피우는 경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60% 높았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57%나 높았다. 야, 하루에 2개, 3개 이거 피시는 것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하루 흡연량이 반갑에서 한갑인 사람의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더 심각했다. 반면 금연했을 때는 첫 10년 동안 모든 질환과 사망 위험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이 흐름은 이후에도 지속돼 금연 20년 후엔 현재 흡연자보다 상대적 위험이 80% 이상 낮아졌다. 야, 이걸 보면 금연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끝이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담배, 특히 IgA 신병증, 신장질환 환자한테는 흡연 종류별 영향이 단순히 폐 건강이 아니라 신장 혈류, 단백뇨, 혈압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피신 분 다 아시죠? 연초보단 전자담배가 나아. 연초보다는 액상이 나아.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셋 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맞나? 어쨌든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연초담배, 전자담배, 그리고 액상담배를 신장건강 기준으로 완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하고 앉았냐고요? 그냥 다 해본 저로서도 궁금해서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명 담배 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경각심도 한번 심어 드리려고요. 바로 금연을 못 하시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이런 게 쌓여서 금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연초담배, 전자담배, 액상담배로 진행합니다. 1. 연초담배의 실체. 연초담배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으로 안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이게 불을 딱 붙이면 4,000여 종의 그 이상,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 그중 발암물질만 70종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 아셨나요? 이렇게 되면 혈관 수축이 되고 혈압 상승이 되고 사구체 손상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연초의 핵심 문제는 타르와 일산화탄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타르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일산화탄소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신장세포를 저산소 상태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신장에 직접적인 혈관 수축을 일으켜서 사구체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혈압 상승, 단백뇨 증가, GFR 저하, 이렇게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장 질환자한테는 연초담배 절대적으로 나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만성 콩팥병, 이 신장이 나쁜 이 위험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연초담배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꾸준히 좁혀서 GFR, 그 사구체 여과율을 떨어뜨리는 대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전자담배의 실체. 전자담배 아시죠? 줄, 릴, 아이코스 이런 거. 전자담배는 불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르가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가열식으로 기화하는 방식인데 이때 이 코일에서 나오는 중금속, 이 중금속에는 납, 니켈, 크롬 이게 함께 이게 몸속으로 들여 마셔진다고 합니다. 이 금속들은 신장에 걸러져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금속 독성 부담이 커진다고 하네요. 네. 니코틴이 여전히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기화하는 과정에서 글리세롤, 프로필렌 글리콜, 금속 입자가 폐에서 염증을 유발해서 간접적으로 신장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IgA 신병증처럼 염증이 있는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런 금속이나 포름알데히드가 면역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보고서는 제가 못 찾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장에는 여전히 악영향입니다. 전자담배도요. 세 번째, 액상담배요. 액상담배는 보통 니코틴 솔트 형태로 니코틴을 빠르게 흡수시켜서 더 부드럽고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네요. 네, 니코틴 솔트는 흡수율을 높이고 중독을 높이고 혈압도 상승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액상담배는 니코틴 농도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지만 흡입 시 프로필렌 글리콜 향료 성분이 신체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혈압, 심박 변동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향이 강한 거 있잖아요. 멘솔, 과일향 이런 것들은 신장에 간접 독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 이것도 그 연구 사례까지는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챗GPT나 이런 걸 돈 내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나? 어쨌든 니코틴이 없다고 해도 흡입용 액상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액상 안에 있는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이게 가열될 때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독성 물질인데 신장 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좀 망가뜨려서 단백뇨를 좀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백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거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결론. 덜 나쁜 담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금속이 있건 없건 니코틴을 조절하던 안 하던 이 세 개의 종류는 전부 다 신장의 최악입니다. 최악.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끊으면 좋은데 안 끊으시면 줄이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5년도 훨씬 전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이게 연구나 보고 자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담배 절대 피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끊으시면 좋고 힘드니까 줄이시는 것도, 야, 이건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네. 네.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 안 좋습니다. 전부 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흡연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손상, 혈압 상승 이 두 방향으로 온다고 합니다. 금연은 혈압약보다 더 강한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금연하고 하는데도 혈압이 그렇게 잘 떨어지진 않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 펴본 사람이거든요. 저 금연했습니다. 금연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끊었냐고요? 저도 연초 피다가 끊어야겠다 해서 전자담배도 펴보고, 연초 피다가 끊어야겠다, 전자담배 안 돼, 액상담배도 펴보고 다 끊으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저의 방법은 이 속에서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차오를 때 한 방에 다 버리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끊는 건 없습니다. 제 경우에서 봤을 땐 진짜요. 연초 피다가 전자담배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계속 전자담배 피시고, 금연할 거라면서 연초 피다가 액상담배 피시는 분들은 또 계속 액상담배를 피십니다. 특히나 액상담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니까 집에서도 피고 화장실에서도 펴도 연기가 금방 날아가서 다 피더라고요. 침대에서 피는 내 친구도 봤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을 때지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상담배든 뭐든 그냥 다 이렇게 안 펴야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네, 서서히 끊는 건 없습니다. 그 금연하신 분들 주위에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서서히 끊었다는 사람은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저처럼 그냥 한 방에 단박에 끊었다는 사람들이 많고,
네, 서서히 줄이면서 그 담배의 종류를 바꾸면서 네, 끊은 사람은 진짜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다 전자담배로 갈아타거나 다 액상담배로 갈아타거나 이런 경우지. 네, 어쨌든 저도 단박에 끊었습니다. 단박에. 그러니까 이런 저의 영상을 보고 맨날 생각하시고 아 담배는 안 좋은 거야. 피면 안 좋아. 신장이 안 좋아져. 단백뇨가 더 나와. GFR이 떨어져. 이런 생각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하세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 담배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한 방에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랬고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금연 초반에 몸이 겪는 변화가 뭐야? 이렇게요. 저도 끊었지만 디테일하게 제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이렇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연 초반에 몸이 겪는 변화 1일에서 3일 차. 니코틴이 빠지면서 피로, 짜증, 두통,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요. 1, 2주 차는 혈류가 회복되면서 약간 어지럽고 졸리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거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끊고 더 안 좋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그 기간이 있어요. 이런 건가 봐요. 3, 4주 차. 폐와 혈압이 안정되며 에너지 회복. 네, 에너지 회복. 야, 이거는 네, 금연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달리는데도 갑자기 폐활량이 막 좋아진 걸 느끼고 갑자기 어느 순간 피곤하고 졸립고 어지럽고 이렇게 좀 찝찝한 어떤 그 몸 상태가 좀 지속이 됐는데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챗 GPT도 그렇다고 말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금연을 하면 몇 달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 신장 혈류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만 지나면 단백뇨 감소와 GFR 안정 효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려면 뭐 한 달 이상 끊어야 모든 게 차츰 좋아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보셨죠? 연초 담배, 전자 담배, 액상 담배 다 다름과 악함과 안 좋은 것들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세 개 다 몸에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 오늘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담배 냄새를 맡으시는 분들 네, 모두 다 조심하시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한 번에 끊고 뭐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제 경우처럼 이런 이야기를 점점 디테일하게 듣고 속에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순간 네,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 네, 금연 시도하시죠. 끝.